안녕하세요. 더 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맥 파악 유형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문장 삽입 유형 오늘 5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 유형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는 38번과 39번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는 문제가 되겠죠. 주어진 문장이 있고요. 지문 중에 중간중간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곳에 넣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문장별 소재와 역할을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부터 각각의 문장별 소재와 역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간단하게만 해석할 거예요. 문제 풀기 위해서. 자세한 분석 및 해석은 뒤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mologous traits in contrast. 대조적으로요, 반대로요, homologous, 상동 형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But they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or. 하지만요, 그것들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And hence have some common structure. 따라서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That indicates they are being the same organ. 그들이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얘네 무슨 소재 나와주고 있습니까? 상동 형질들의 정의에 대해서 달아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핵심이 뭡니까? in contrast죠. 자, 그러니까 역접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Biologists distinguish two kinds of similarity. 끊을 데가 없네요. 생물학자들은요,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한다 되어져 있습니다. 소재 뭡니까? 두 종류의 유사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당연히 서론입니다. 도입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중심 소재 언급해주고 있는 거. 어떤 게 중심 소재죠? Two kinds of similarity가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alogous traits are ones that have a common function. 상사 형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하지만 진화계보의 다른 가지에서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면에서 동일한 기관이 아닌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자, 지금 두 가지 유사성 얘기해 줬는데 그중에 첫 번째 상사 형질들에 대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상사 형질들이 무엇인지는 정의 내려주고 있고요. 즉 이것은 본론이고요. 앞에서 나왔던 두 종류의 유사성에 대한 부연을 달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새의 날개들과 벌의 날개들은요, are both used for flight. 둘 다 비행에 쓰인다라고 합니다. And are similar in some ways. 일부 방식에서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Because anything used for flight, 비행에 쓰이는 어떤 것이든요, has to be built. 만들어져야 했다라고 합니다. In those ways, 그러한 방식들로요. But they are arose independently in evolution. 그것들은 진화상에 별개적으로 생겨났고요. And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없다라고 합니다. Beyond their use in flight. 비행에서의 사용 외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뭐에 대한 얘기? 앞에서 나왔었던 상사 형질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본론이고요. 첫 번째 부연에 대한 예시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The wing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박쥐의 날개와요. 말의 앞다리는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매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But they are all modifications.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변형된 것들이죠. Of the forelimb of the ancestor of our mammals.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예요.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의 날개들과 벌의 날개들에 대한 얘기가 무엇을 analogous trait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박쥐와 그 다음에 말의 앞다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겠죠. 지금 둘 다 기능들을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둘 다 동일한 거에서 왔다는 얘기가 되어져 있죠. 앞에 건 뭐였는데 둘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진화상에서는 별개로 생겨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에서의 쓰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두 개가 똑같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문장은 뭐였다? 본론은 본론인데 지금 역접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얘네들은 상동 형질들의 예시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요.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s. 그것들은 비기능적인 형질들을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Like the number of bones, 뼈의 숫자와 같은요. And the ways they are connected.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들과 같은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얘는 지금 뭐예요? 상동 형질들의 특징, 비기능적 특성 공유에 대한 설명이고요. 얘 뭐예요? 예시에 대한 부연, 예시에 대한 결론이 나와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homologous trait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죠.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Biologists, 생물학자들은요. Usually look at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s. 주로 그 기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And focus on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그리고 그들의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두 종류의 구별 방법 얘기해주고 있죠. 즉 무슨 얘기? 결론입니다. 본론에 대한 요약이자 방법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결론 내려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별 소재와 역할 파악하기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 파악하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와져 있었어요? 도입이고 서론인 거 확인했었죠? 두 종류의 유사성에 대한 얘기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한 얘기, 첫 번째 형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얘에 대한 예시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것이 예시가 되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얘에 대한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다? 잘 연결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달랐죠. 둘 다 예시는 예시였습니다. 여기도 예시였고 여기도 예시였어요. 자, 근데 얘는 뭐에 대한? 상사 형질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얘는요 상동 형질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면 상동 형질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가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흐름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더 확인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요. 주어진 문장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져 있었습니다. In contrast라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앞 내용과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방금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는 지금 analogous랑 그 다음에 homologous에 대한 비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나와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흐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네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예시가 나와져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정리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매우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가 본론이었습니다. 이 본론이 나와져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뭐 해주고 있는 것? 결론 내려주고 있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연결이 자연스럽다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은 어디였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 사이가 흐름이 끊어지고 있었다는 것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선택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례 예시가 나와져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개념의 homologous trait이란 되어져 있는 개념이 나와줘야겠죠. in contrast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3번 뒤에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겠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예시가 언급되는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4번 문장보다 앞쪽에 들어와야겠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3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문장 중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다?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 잘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문장들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 문장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는 풀이해 봤고요. 이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biologist,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distinguish, 여긴 동사입니다. two kinds of similarity, 여기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생물학자들은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장, analogous traits, 여기 주어입니다. are 동사가 되어 있고요. once, 여기 보어인데요.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겠죠. 관계대명사절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hat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have는 동사, a common function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but은 접속사입니다. arose 동사가 되어 있고요.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가 부사 처리가 돼야겠죠. 전치사구입니다. and 접속사, are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 병렬 구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have라고 되어진 이 친구랑 arose랑 그 다음에 are까지 모두 다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in an important sens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not 부사, the same organ은 요 are이라고 하는 친구의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상사 형질들은요, 뭐뭐이다라고 합니다. 먼저 대절로 나와져 있습니다. that have common function,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but, 하지만 진화의 나무의 다른 가지에서 생겨났던 것들인 거죠. 그리고 또 and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면에서 동일한 기간이 아닌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좀 긴데 잘 끊어서 분석해 봅시다.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여기 주어가 되겠고요. are 동사입니다. 근데 used까지 가셔야겠죠. 수동태예요. for flight 부사, and 접속사입니다. are similar 하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 are이 동사, similar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in some ways,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는 접속사, anything은 주어고요. used for fligh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과거 분사구로서 any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has to be built, 여기 동사인데 조동사 수동태입니다. in those ways 부사 처리, but 접속사, they가 주어가 되겠고요. arose 동사, independently 부사, in evolution 부사 처리,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have 동사입니다. nothing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n common 전치사구로서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beyond는 their use까지 전치사구로서 부사입니다. in flight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구로서 부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하나하나 분석해 놨는데 자, 끊어 가시는 부분 잘 보시면서 해석해 봅시다. the wings부터 들어가면 되겠네요. 새들과 벌들의 날개들은요, 둘 다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for flight, 비행을 위해서요. and are similar, 그리고 유사한 것이죠. in some ways, 몇몇 방식에서요. because, 왜냐하면 비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in those ways죠.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but, 하지만 그것들은 진화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and, 그리고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은 없다라고 합니다. have something in common 하면 공통점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 have nothing in common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beyond their use in flight, 비행에서의 그것들의 사용 외에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homologous traits, 여기 주어가 되어 있고요. in contrast, 부사 처리해 주셔야겠죠. may or may not have, 여기 동사입니다. a common function, 목적어, but 접속사가 되겠고요. they 주어, descend 동사입니다. from a common ancestor, 여기 부사 처리해 주셔야겠고요. and 접속사, hence 부사입니다. 자, and hence는 근데 함께 묶어서 그냥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have 동사, some common structure,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at부터 organ까지가 structure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that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indicate는 동사, their being the same organ은 목조가 되는데요. 자, 여기 be
being 뭡니까? 동명사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를 누구로 갖고 옵니까? 이렇게 소유격으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할 때 당연히 주술 관계로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In contrast, 지금 이렇게 쉼표 나와져 있죠? 삽입이 되어져 있으면 얘를 먼저 끌고 나와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조적으로 상동 형질들은요, 공통 기능이 may or may not이니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But they descended. 하지만 그것들은 유래되어졌습니다. 뭐로부터? from 하고 나와져 있죠? 공통된 조상에서요. And hence, 따라서 have some common structure. 공통된 구조를 가집니다. That indicates 그들이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 wing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have가 동사, very different functions. 여기 목적어입니다. but 접속사, 대주어, are 동사입니다. or modifications 되어져 있는데 or은 부사, modification부터 뒤에 전체는 보어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수식이 재밌는데요. of부터 members까지가 요 ancestors를, of부터 뒤에 전체가 for 인물을, 그리고 of부터 뒤에 전체가 modifications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박쥐의 두 날개와요, 말의 앞다리는 매우 다른 기능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But, 하지만요, 그것들은요,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가 모두 변형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As a result, 부사 처리, 대주어, share 동사입니다. Non-functional trait,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lik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걸리면 됩니다. like에 걸려져 있는 게 첫 번째, the number of bones라 되어져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뒤에 the weight로 나와져 있는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like 두 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 거에서 보시면 they are connected라 되어져 있는 게 관계 부사절이죠. 앞에 있는 weigh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생략되어져 있는 것은 how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되겠죠.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y가 주어, are connected는 수동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 결과로서요, 그것들은요, 비기능적인 형질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모처럼요, like하고 나오고 있네요. 뼈들의 수와 같은 것,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과 같은 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To distinguish부터 시작해서 homology까지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죠.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To distinguish는 준동사로서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analogy 목적어, from homolog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biologist는 주어입니다. usually 부사, look 동사고요. F부터 organs까지가 부사, and 접속사, focus on 이어 동사죠.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상동성으로부터 상사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는 상동성과 상사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요, 주로 그 기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 및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삽입 다섯 번째 문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문제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풀이해야 되는지 정리해 봤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서 실제 수능과 모의고사에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독해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 잘 몰랐던 부분들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